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하반기에 비트코인을 팔겠다라고 또 한 번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인데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주말이죠. 무기한 선물 또 강제 청산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97% 이상 롱이 청산이 됐다. 그럼 보통 반대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이전 상승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언제든지 이런 급격한 쏠림 현상이 일순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크립토 이 시장 생태계 이 자체의 어떤 이슈보다는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이 커질수록 또는 이제 매크로 영향을 받을수록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변동성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번 드렸죠. 비트코인 200일 이동 평균선이 한 82,000달러 정도 했는데요. 그때 뚫으려고 했다가 실은 못 뚫고 밑에서 아직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선물 투자자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 중장기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보는 선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업비트 차트에서 비트코인 200일 이평선을 지금 빨간색으로 한 표시를 한 겁니다. 작년과 지금 올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 선 위에 있다 상승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상승세다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 밑에 있다. 지금 이 밑에 지금 살짝 걸쳐져 있는 거죠. 이러면 하락장 또는 하락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작년 10월 10일 대청산 기억하시죠? 그 추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직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11월 초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아직도 그 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으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실패를 하고 약간 밑에 걸쳐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82,000달러지만 가격 떨어지면 이평선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위로 올라타면 소위 말해서 상승세가 좀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 지난주에 좀 떨어졌으면 하락장이고 이번 주에 좀 올라갔으면 상승장이고 이제 그건 아마 아니겠죠. 어떤 중장기적인 대부분 이제 단타를 하시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의 기준은 우리가 한 가지씩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200일 이평선이 될 수 있다.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SEC에서 토큰화 주식 거래를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잠깐 뒤로 미뤘습니다. 토큰화 주식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의 IPO가 6월 12일자로 이미 잡혔거든요. 근데 워낙 인기가 있는 주식 상장도 되기 전에 이제 자산 토큰화 어떤 플랫폼에서 미리 파는 이제 주식이라고 보기보다는 토큰화한 증권 어떤 권리를 파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아직은 법적인 회색지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주식처럼 배당금도 주고 의결권 행사와 같은 주식은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토큰으로 이걸 보장한다는 게 아직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정된 미래에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될까요? 순조롭게만 갈까요? 이제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요즘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이슈다, 배당금이다, 의결권이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트마인 아시죠? 이더리움을 이제 거의 500만 개 이상 지금 쟁여놨던 그 비트마인의 이 주식이 러셀 3000 지수의 예비 편입 리스트에 추가가 지금 됐다. 이더리움 현재 몇 개 들고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527만 개 넘는 엄청난 이더리움을 지금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유통량의 5%를 모으겠다. 지금 4.31%가 지금 막 넘었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스트래터지도 MSCI 같은 미국의 아니면 글로벌 주요 주가 지수의 편입 그때 뺀다 만다 했지만 아직 안 빠졌죠. 비트마인도 러셀 3000부터 일단 중소기업 지수부터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 친구들 뒤에 있는 대주주들이 아마 이제 밀어 넣지 않겠냐. 점점점 이제 그 주요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이런 데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비트마인 지수 편입은 보통 한 6월 말 정도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마이클 세일러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번 그 실적 이렇게 발표하는 그 발표장에서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우리 비트코인 팔 수도 있어 분명히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또 얘기한 거예요. 어떤 그 개인 뭐 나탈리 브루넬이라고 하는 뭐 어떤 그 여자 어떤 사회자랑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 얘기를 또 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연말 사이에 그러면 올 하반기에 비트코인의 일부를 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쉽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밑밥을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사실 다이하드였잖아요. 나는 비트코인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죠. 저는 그때도 말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이제는 조금 지금 사람들 솔직히 관심 없을 때 이럴 때 슬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주식이나 신용상품 매각과 함께 달러 및 현금 보유 전략도 병행할 수 있다. 예, 쉽게 돈 필요하면 뭐든지 팔아야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하반기 특히 연말 가면 고점 신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전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의 IPO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죠. 리플은 나 지금 주식 상장 안 할 건데 라고 분명히 여러 번 언급했죠. 근데 그 전에 2022년인가요? 찾아보시면 IPO 진짜 하고 싶은데 SEC가 안 도와줘서 진짜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빵영이 했었습니다. 저는 리플이 IPO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어렵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파는 날짜.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상징적인 인물이고 수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판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당연히 크겠죠.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근데 죽어도 안 팔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팔 수도 있지.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2020년, 21년, 22년 나는 뭐 I will buy forever. 난 죽어도 계속 그냥 상승장에 올라도 사기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말 바꾼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예전에는 우선주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우선주라고 하면 STRC.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STRC 주식을 사면 배당, 그 분배금을 계속 줘야 됩니다. 무려 11.5% 변동금리인데요. 이 돈을 매달 따박따박 줘야 되면 자금 압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주 파는 거고 전환사채도 파는 겁니다. 근데 우선주도 파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비트코인 팔 수도 있지 뭐.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현금 보유 전략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회사가 전체 코인 시장, 왜 비트코인이 뭐 지금 도미넌스가 60% 아닙니까? 전체 코인 시장 거기 지금 상장 기업 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스트래터지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사실 자금을 비트코인 혹은 주식, 보통주, 우선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을 통해서 사실 머니 블랙홀 역할을 일제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동시에 이 코인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말, 이 사람 행동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할 수 있다. 블랙락이 비트코인 더 많은 거 아니냐? 지금은 스트래터지가 사실 이제 넘어섰습니다. 어쨌든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코인 많이 들고 뭐 지금 모건 스탠리도 지금 갖고 있고 찰스 샵도 지금 뭐 이제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맞아요. 근데요. 스트래터지라고 하는 회사의 대주주,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블랙락이고 피델리티고 모건 스탠리고 JP 모건이고 뱅가드 이런 친구들이에요. 결국 그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통제력이 어마어마하겠죠. 마이클 세일러가 갑자기 본인 회사가 아니라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비트코인 매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DAT 기업 중에 스트라이브의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이 사타라고 하는 게 우선주 티커고요. ASST는 스트라이브의 보통 주식이요. 딱 보니까 느낌이 뭐랑 좀 비슷합니까? 스트래터지랑 거의 판박이죠. 보통주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우선주, 이 배당주는 그 우선주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시죠.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1년에 배당을 몇 번 주냐? 사타입니다. 스트라이브의 우선주는 250번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회사 가는 날, 그러니까 쉬는 날 공휴일 말고 우리가 출근하는 날 아침에 따박따박 거의 매일 현금 배당을 주는데요. 배당금이 얼마다? 연환산 배당률이 무려 13%인데요. 이게 고정입니다. 13% 고정으로 매일 뭘 꽂아주겠다? 배당금을 주겠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보통주 ASST. 근데 마이클 세일러는 콕 찍어서 뭘 지금 언급합니까? 우선주 SATA, 사타를 언급해요. 연 250회 배당을 받고 싶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STRC는 제가 얘기 드렸죠. 스트래터지 거고 사타는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DAT 기업입니다. 비트코인 그 잔뜩 사놓은 그 뭐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집은 당연히 이 스트라이브가 훨씬 작지만 그냥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 배당률 STRC는 변동 금리입니다.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요. 11.5% 금리, 그러니까 이자를 준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사타는 연 13%. 요거는 고정금리입니다. STRC의 배당금은 원래는 이게 분기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주들이 바꿨어요. 그래서 매월 말일에 줍니다. 근데 어떤 주주들은 나 이거 한 달도 길다. 2주에 한 번씩 줘라. 그러니까 한 달에 난 2번씩 받고 싶다. 지금 이런 안건도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사타는 연 250회.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 사실상 매일 주겠다. 얼마나 이게 그 당기는 우리의 그 욕망을 이 배당을 이렇게까지 준다고 생각하면 이 정말 믿기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 보통주 프리미엄 또는 장기 채권 구조로 배당 재원을 마련을 하고 사타는 18개월치의 현금을 이미 쟁여놓고 있다. 그리고 이 스트라이브라는 회사는 스트래터지의 STRC 이 우선주를 이제 금고에 잔뜩 쌓아놨어요. 거기서 나오는 배당을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스트래터지와 스트라이브의 공동 대주주 탑10 꼽아봤더니 블랙락이 있네요. 피델리티도 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 아십니까? 지금 뭐 저기 뭐 테라루나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마켓 메이커라 보시면 되겠죠. 월가의 큰 손들이 스트래터지 주인인 동시에 스트라이브의 주인이네요. 이건 뭘까요? 밀어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 너희들이 우리 거 이 상품 안 사고 베길 수 있겠니? 라고 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되겠, 지금 이거 사세요 파세요가 아닙니다. 어떤 투자를 하시든지 간에 장단점을 반드시 꼼꼼히 파악하시고 잘 알고 투자하자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되겠죠.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면 되는데 굳이 스트래터지 주식을 사고 비트마인의 주식을 왜 살까요? 비트코인 2배, 3배 오를 때 나는 주식으로 5배, 10배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배당도 받겠다. 매월 받든지 2주에 한 번씩 받든지 아니면 매일 받든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비트코인 나 지금 87만 개 있습니다. 이게 스트래터지고 여기 스트라이브는 15,391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스트래터지랑 비교가 안 되지만 이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회사의 시가총액
주식을 한번 시총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트코인과 시총이 거의 비슷합니다. 게다가 현금을 1,200억 원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사 우선주 STRC도 수백억을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믿고 배당 뛰겠습니다 이거요. 지금 뭐 비트코인도 많고 지금 현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고 설사 하락장이 와도 우선주 배당을 20년간은 밀리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한다. 20년간 우린 지금 배당 줄 수 있는 재원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활용을 만약에 하신다면 시세 차익도 더 많이 가져가고 따박따박 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반대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하면 아까 비트코인 팔 수도 있다. 이거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데 이게 하필 하락장이나 이게 뭔가 그 심리가 지금처럼 안 좋을 때 팔면 하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더 팔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폭락이 더 커질 수 있고 예를 들면 내가 배당은 받습니다. 13% 고정, 뭐 11.5% 변동. 어찌됐건 배당은 따박따박 받지만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원금의 큰 손실.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 지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의 주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고 투자하자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이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 타이밍을 놓친다. 혹시 이렇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은 이거죠. 비트코인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2배, 3배, 4배, 5배 가져가세요. 지금 이 얘기죠. 그렇죠? 단 이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이 지금 있는 잉여 현금으로만 비트코인을 삽니까? 아니면 빚으로 삽니까? 다 빚입니다. 비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거품이 있고 거품이 붕괴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상향한다. 한 20년, 30년 지나놓고 보면 연평균 2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랑 사실은 담보만 바꾸면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영원하리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 사랑이 있는데요. 부동산 담보 계속 올랐습니까? 한 번씩 거품이 꽈당꽈당 무너졌던 것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비트코인으로만 바꿨을 뿐입니다. 유의해서 우리가 투자 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이클 세일러는 이 업계의 큰 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팔 때 저는 우리가 폭등장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갑자기 팔면 추세 반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는 거고요. 혹은 하락장이나 이렇게 지금처럼 굉장히 힘든 구간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팔아버린다? 그러면 하락이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트를 언제 팔 것이냐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연준 의장이 될 것이다. 독립적으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길 바란다. 우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생각하면 바보다. 너무 늦은 파월이다. 잘라야 된다. 그게 우린 익숙하잖아요. 조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케빈 워시는 훌륭한 의장이 될 것이다. 칭찬 일색이죠. 조금 좀 적응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왜 이런 워딩을 했을까? 지금 어쨌든 이란 전쟁 중에 위기 가운데 취임을 했습니다. 물가는 높고 지금 국채금리 튀었고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취임을 한 거죠. 저는 이런 메시지를 케빈 워시도 있지만 시장에게 전 세계에 보내고 있다. 미국의 국채 든든하다.
미국의 달러 신뢰도 무너지지 않았다. 왜? 독립적으로 하니까. 내 말 안 듣고 내 말 듣고 막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믿고 국채 사. 지금 이런 느낌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에게 이런 메시지, 저는 이게 뒤에서 다 이미 당연히 합의가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내가 QE 하라고 안 할게. 원래 그 케빈 워시가 매파로 분류됐던 게 그 자산 늘리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막 국채 사가지고 이거 막 돈 찍고 돈 뿌리고 그거 내가 안 시킬게. 그러니까 그 금리나 신경 쓰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한테 금리나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얘기하면 잘 내리는 거 알지? 독립적으로 하는 거야. 이 독립적이라는 거는 경기 부양, 돈 풀고 감세하고 저기 뭐야 뭐 이 뭐 AI 뭐 발전시키 이거는 내가 할게. 당신은 그 금리 그거 잘 필요할 때 낮춰줘. 지금 이 얘기거든요. 케빈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으며 경제는 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별로 그다지 이제 좀 물음표가 있는 거죠. 진짜 인플레가 낮아질 수 있어? 경제가 강하게 성장할까? 의구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사실은 이럴 때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단 본인께서 충분한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깊게 파서 초우량 자산이다. 확정된 미래다라고 하는 부문인데 지금 이런 물가다, 뭐 금리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크게 눌려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면 사실 사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죠? 지금 당장 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저는 동결을 봅니다.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연준만큼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한 70년, 80년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은요, 그 이제 자유무역, 글로벌라이제이션 요 시대의 연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물가가 높아? 그럼 금리 높여 잡아야지. 뭐 실업률이 막 커져? 금리 낮춰. 이게 우리가 익숙한 연준이에요. 케빈 워시는 그 과거의 연준 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케빈 워시는 실제 본인이 이런 그 인터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현재적으로 금리 인을 해야 된다. 왜? AI 생산성을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그 혁신. 금리를 낮춰줘야 그 이제 금리가 낮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그 AI 쪽에 투자해서 그래야 생산력이 폭발을 할 수 있지. AI가 폭발을 하고 생산을 많이 해주면 뭐 사람 씁니까? 물가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고 금리를 높여서 잡는 게 아니고 생산성으로 더 큰 혁신으로 물가를 치고 받고 그냥 극복해 버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빚을 줄이겠다가 아니고 돈을 찍고 인플레이션이 나와도 더 큰 혁신으로 그것을 찍고 누르고 가겠다라는 극복해 버리겠다. 지금 이게 조금 다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재무부, 연준. 원래 재무부랑 연준이 그렇게 사이가 썩 좋은 그런 기관들이 아니에요. 다 이제 독립적으로 하면서 티키타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뭐 처음까지는 아니겠어요. 뭐 예전에도 있었긴 하지만 연준의 역할이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정부적인 기조가 전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교통정리가 끝난 거예요. 교통정리를 하면 너는 이거 해. 나는 이거 할게. 역할 분담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취임을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물론 월스트리트의 JP 모건과 같은 이제 월가, 그러니까 반 트럼프 진영도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케빈 해싯 그때 안 뽑고 지금 워시로 지금 이제 뽑은 거죠. 트럼프의 의도는 알지? 내가 필요할 때 말하면 독립적으로 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나중에 필요하면 금리 잘 내리라고 할 때 내려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문에 이런 그 뭐랄까요? 뭐 트위터 같은 본인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볼게요. 평화를 위한 MOU 체결이 임박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리더 국가들이 다 동의를 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총리도 동의했다. 이제 트럼프의 주장이라 보시면 돼요. 일단 올렸으니까.
구체적인 세부 결과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곧 발표될 것이다. 덧붙여서 호르무즈 해협은 열릴 것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올라간 지 몇 시간 안 돼서 이란에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호르무즈는 우리 거다라고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 기사 지금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84일 만에 출구를 찾나? 협상안이 대체로 타결이 됐다. 최종 확정만 남았다. 뭐 대체로 다 이렇게 타결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 며칠 전만 해도 이란 공습을 재개하겠다. 뭐 장남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하는 걸 봐서 진짜 큰 거 준비하겠구나라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띄웠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일종의 타코가 나온 거죠. 좀 공격했습니까? 공격 안 했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00%까지라고는 제가 못 드리겠지만 미국의 장기 국채 있죠. 장기 국채 금리가 튀잖아요. 이거 절대 석기 시대 못 가는 거예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튄다. 이 얘기인즉슨 미국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이 지금 국채 다 팔아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을 그냥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 국채에 대한 신뢰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튄다. 그러면 공격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제가 원칙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은 그동안 대전제로 내세웠던 핵 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의견 절충이 됐던 게 아니네요. 추후 별도의 핵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양해각서 수준의 종전안에 합의를 하더라도 핵 협상에서 언제든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 조금 좀 불안하죠. 중동국들을 보증 세웠다. 최종 확정만 남았다. 아까 긴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썼던 거기에 한 절반은요. 중동 걸프 국가들,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 이름이 또 이 아랍 쪽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절반이 그 지도자들의 실제 실명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난 이들과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보증인으로 지금 세웠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져서 지금 이 MOU에 지금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핵 문제나 정작 중요한 호르무즈에 대한 부분은 MOU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핵심은 앞으로 30일 혹은 60일 동안 추가적으로 협상을 잘해보지 않을래? 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등등 실제 국가 지도자들의 실명을 다 거론을 하면서 다 우리가 통화했다. 그리고 여기 다 논의했고 대부분 다 이제 확정적으로 될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강행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보증인들 많이 세워놨을까요? 사실은 협조를 구하고 같은 배를 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건 좋은 건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는 않구나. 혼자서 해결이 지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도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분이 한 분 있죠. 그것도 우리가 다 얘기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 마라. 근데 호르무즈부터 이견이 있어요. 60일 내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막상 중요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냐. 이게 없어요. 핵심 내용이 없어요. 호르무즈가 있냐. 개방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핵 프로그램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개방될 것이다. 근데 이란은 바로 반발했죠. 무슨 소리냐. 호르무즈는 내가 관리한다라고 바로 반박했거든요. 그럼 돈 받을 지금 모든 시스템 다 갖춰놨거든요. 심지어 비트코인을 지금 받는다고 지금 발표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뭘 발표한 겁니까? 이 느낌이 이런 거예요. MOU를 위한 MOU. 안고가 없는 찐빵. 이게 찐빵이 맞습니까? 좀 애매하죠. 이란은 호르무즈가 개방이 될 거라는 발표에 바로 반박한 거죠. 파르스 통신
뭐 이란의 통신은 불완전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표다. 양측이 교환한 문건,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은 건 맞아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관리하에 남게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과 핵인데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포기가 안 돼요. 둘 다 미국도 안 되고 이란도 안 돼요. 근데 그 뭐랄까요? 좀 급한 걸로 따지면요. 핵은 좀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호르무즈는 둘 다 지금 당장 필요한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이란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지금 바로 이제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쪽의 매체 같아요. 합의안 초안을 인용해서 양측의 합의안은 60일의 휴전 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기간 호르무즈 재개방, 이란의 석유 판매 허용, 그 다음에 핵 프로그램의 제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다. 앞으로 MOU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한 2달 정도 이런 것들 이제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럼 그렇지. 앞으로 한두 달 지금 휴전 또 뒤로 한번 미루고 제가 얘기 사우나에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뜨거워서 이 안에는 못 있겠는 거예요. 일단 나와서 얘기해. 근데 나와 있는 시간이 기네요. 이제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는 뭐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벌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세일러가 올 하반기에 비트코인 팔 수도 있다. 그다음에 코인 지금 회사들이요. 사실 뭐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크라켄, 제미니 등등등이 로비를 트럼프 정부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클래리티 법도 이게 저는 통과가 될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크립토 회사들이 IPO도 지금 올 하반기 다 지금 뒤로 늦춰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모건 스탠리다, 찰스 슈왑이다. 뭐 ETF 갑자기 뭐 비트코인 내놓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본인 계좌에서 지금 사고 팔게 이미 다 서둘러서 오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7월 달 저는 클래리티법, 시장구조법이 결국 통과될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뭔가 크립토 시장은 지금 많이 억눌려 있어요. 인위적으로 누른다라고 하는 게 전 작년 4분기부터 똑같은 느낌 계속 받고 있거든요. 뭔가 트리거 하나만 나와주면 실은 크게 튈 수 있는 게 전 코인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거든요. 현실은 뭡니까? 희망회로 아니야. 여기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만하면 많이 한 거 아닐까? 정말 끝난 거 아니야? 의심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격투기가 있습니다. 격투기를 하는 건 아니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 정찬성 선수 다음에 우리나라 최두호 선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다니엘 산토스라고 하는 선수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긴 이겼는데 보니까 1라운드에 거의 KO 직전까지 갔다가 2라운드 대역전 KO 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최두호 이 선수가 승리한 직후에 멘트가 있어요. 요 격투기 시합을요. 코인 투자로 한번 그대로 바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고 직후에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카메라 형님 그 멘트 한번 더 해주십시오 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시합이죠. 시합은 항상 시합 전에 계속 생겨나는 의심과 일단 먼저 싸워야 되고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싸우기 직전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연습한 걸 죽도록 연습한 걸 훈련한 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내 체력이 버텨줄 수 있을까? 계속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심을 이겨야 된다. 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띵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UFC 선수들이 극한의 훈련을 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감량, 이분이 평소에 뭐 한 80kg 정도 된대요. 근데 66kg까지 빼는데요. 감량을 하는데 거의 목숨 걸고 감량을 합니다. 한 달에 17kg를 뺀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그 무슨 그 오징어 짠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수분을 짜버려요. 마지막 한 12시간 그 놔두고 밤에 사우나를 하면서 진짜 오징어 짜듯이 마른 오징어 짜듯이 그렇게까지 감량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훈련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선수들이요. 내가 진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의심이 더 커진대요. 두려움, 스스로에 대한 불신, 나 충분히 한 거 맞아? 이게 굉장히 크다.
저는 사실 1라운드까지만 보고요. 거의 KO 직전까지 갑니다. 바로 바디킥 맞아서 거의 이제 타격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끝났네 라고 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역전극 KO를 2라운드에 뒤집고요. 심지어 파이트 오브 더 나잇 보너스까지 받았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기고 나서 이 화면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본 겁니다. 왼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찬성 선수 지금 세컨드로 많이 이제 도와주는 것을 이제 제가 봤었거든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간에 쏟았던 어떤 그 힘겨웠던 시간들 한꺼번에 보상받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게 이제 시합 끝나고 이제 뭐 정찬성부터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인상받았던 게 또 있어요. 최두호 선수한테 이제 그 끝나고 인터뷰를 합니다. 1라운드에서 되게 어려우셨다. 혹시 2라운드에 반전 계획이 뭐가 있으셨냐 물어봅니다. 근데 최두호 선수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냥 저는 제가 운동해왔던 것을 믿었다. 딱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바디샷을 이제 오른쪽 왼쪽 때려서 이겼다. 근데 그때 딱 제대로 들어간 것을 상대방이 약해진 것을 느꼈냐라고 물어보는데 잘 몰랐다. 워낙 터프한 선수여서 잘 몰랐다. 근데 또 똑같은 얘기래요. 난 그저 평소 해왔던 대로 했을 뿐이다.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투자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스스로 의심, 두려움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왜? 약간 모든 선수들이 다 의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과의 의심과 싸우는 거예요. 이 되는 거 맞아? 이 충분한 거야?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이 의심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 사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 탓해봤자 소용없다는 게 사실 이거예요. 남 탓을 해봐서 뭐가 달라지면 남 탓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남 탓 할 겁니다. 근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인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심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요.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포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죽어라 노력하셔야 된다니까요. 특히 알트코인 투자하시면서 그냥 뭐 하면 대충 되시던가요? 어렵습니다. 제가 왜 2%만 성공할 거라고 그러면 98%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요. 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겨내는 거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본인의 판단이 옳았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화책을 하셔서 힘들 때 바이더딥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노력하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상위 1%, 2%입니다. 그 사람한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보너스가 상급이 주어지지는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